정치 속풀이 역시 첫 코너로 준비했는데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제된 언어로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보여주는 평론의 품격.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도 친해서. 웃겼어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친해서. 자, 두 번째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분도 좋아합니다. 자,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저는 안 좋아하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소개 전공을 앞에다 찢었어. 붙인 겁니다. 네, 말 머리로 전공을 붙인 찢은 거였습니다. 얘기예요. 저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동훈 수석 대변인. 괜찮아요. 제가 빠진 건가요? 자, 내일 저희가 이 정치인들의 속풀이를 해봤는데 오늘은 당의 속풀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속은 지금 어떨지 첫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끌시끌한 주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까운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빨리 지웠습니다. 근데 그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표현된 내용이었어요. 그 핵심은 지방선거 이후의 합당을 검토하고 통합전당대회까지 치르는 안, 물론 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문자 메시지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결국엔 대통령의 뜻이었구나. 이런 논란으로 확산이 됐어요.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SNS에다가 올렸는데 네. 그 사연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제가 추측한데 이거는 왜 손가락 뚱뚱한 손가락 이래가지고 무딘 손가락 이래가지고 네. 실수로 올린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판 두 개 눌리고 예, 고의로 뭘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데 보내는 글을 뭐 다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보내야 되는데 페이스북에다 그냥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지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그 내용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그 합당을 갖다가 뭐 지방선거 전 이후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방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합당 네. 그리고 명청대전 과정에 뒤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지휘를 좀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당무 개입이다. 조율을 하고 계신가. 그렇죠. 아. 당무 개입이죠. 당무 개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형사처벌도 될 수 그렇죠. 있는 불법이죠. 사안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천 이런 데 여론조사 개입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2년 징역형을 유죄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그건 사치하고 그만큼 이번 명청대전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네. 대통령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8월달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뜻하지 않는 대표가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진짜 레임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어떻게든 앉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명청대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뒤에서 은밀하게 네. 이렇게 지휘를 다 하고 계시고 조율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 갖다가 보여주는 정말 그냥 물증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을 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시기가 또 굉장히 애매한 게 그 논란이 됐던 합당 논의 이게 중단되기 전에 이 글이 올랐다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명기 누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청래 대표에게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이 떠났다. 둘 사이의 관계는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근데 저는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그 당시에 여당이 새천년 민주당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멀쩡히 있는 여당을 친노계들이 다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듭니다. 그게 그렇죠. 열린 우리당입니다.
근데 그때랑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 이른바 뭐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네. 의원이 뭐 70명 넘게 네. 친명계들이 이제 거기 했다는데 상임대표도 있고요. 공동대표도 있고 간사도 있어요. 당 조직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이게 이미 분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전초 단계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 자,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왜 그랬느냐. 이 대통령이 그전에도 분노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로의 버튼은 뭐가 눌렀느냐. 결국 그 쌍방울 사건, 네. 대북송금 특검 사건에 추천. 그 변호인 특검 추천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등 다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 네. 이건 내가 못 참는다 하는 거죠. 내 목줄까지 지금 겨누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인과관계가 정말 이상한데, 네. 이 친명계 의원들이 아니 명청대전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만드는 모임이 무슨 당권 강화를 위한 모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요. 네. 위헌적인 얘기죠. 헌법에 없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냐?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쌍방울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같이 못 하겠다 이제. 최악의 경우 이제 당을 따로 차리는 준비 단계를 해놔라.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 같다. 논란이 굉장히 확산될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얘기 들으셨죠? 뭐, 너무 앞서갔나요? 분당 준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되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제가 저기 호준석 대변인님의 말씀을 늘 경청합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소위 명청대전이라는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윤한 갈등의 프레임을 미러링처럼 지금 민주당에 투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윤한 갈등의 끝이 결국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인 내란 사태를 야기했다. 마치 지금 이 명청대전이 계속 갈등 상황이 깊어지면 이제 결국은 분당으로 갈 것이다. 지금 이런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왜냐? 지금 이제 합당을 이번에 소위 친명계에 의해서 반대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 합당하면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지금 그런 주장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덕구 의원의 메시지가, 저는 뭐 강덕구 의원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거 아니다, 실수로 갔기 때문에 바로 삭제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만약에 합당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통합전당대회까지 간다면 결국 이 합당과 통합전당대회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국당 이제 들어온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양당이 합해졌을 때 갖는 시너지가 결국은 당 내에서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체제를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친명계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이제까지 주시다가 갑자기 이게 명청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분당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강덕구 의원의 이 잘못 작성된 네.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위 여부는 이미 강덕구 의원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빼고, 지금 이 갈등이 소위 명청대전의 어떤 그 씨앗이고, 이것이 결국은 촉발돼서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서 당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부분은 그냥 보수 진영의 기대감 정도로 네. 저는 그러면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메시지 자체가 잘못 작성된 거다라는 거에 지금 딱 방점을 찍으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일단 이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너무 커요. 왜냐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잘못 작성됐다 그러면 누군진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거나 악용해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거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당내에 없는 이 불화를 이런 그 실수들이 키워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다 손잡고 국민들께 인사드렸던 모습들의 네. 그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네. 한마디 한마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주위에 있는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 분열적 요소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소모적으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모두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그런 네.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SNS 강덕구 의원 SNS 가지고 뭐 이런저런 해석하는 것보다도요. 대통령의 의중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합당에 대한 생각은 뭔가, 이런 것들을 뭔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8월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안 됨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8월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는 기필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그 공천권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는 게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여지고, 네.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합당에 대한 생각,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네. 지금의 어떤 당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대해서 거꾸로 거슬러서 유추를 해보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해석을 하지만, 저는 합당에 대한 그 가장 최고의 권위의 해석은 땅에 있는 최고위원들, 이른바 친명 최고위원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합당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침 딱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때 오늘 아주 중요한 점심이 잡혔잖아요. 대통령 오찬이 잡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 자리에서 물론 의제가 제한 없이 얘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테고,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과의 이런 갈등 얘기가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둘이만 만나는 게 아니고 셋이 만나기 때문에, 야당 대표랑 같이 만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어떤 얘기가 오고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만남이 아니라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두 명이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더 껄끄러울까요? 지금 만나기가, 얼굴 대하기가. 장동혁 대표가 더 껄끄러울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 지금 얼굴 보기가 얼마나 그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통합과 뭐 초당적 협력 뭐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무슨 입법하는데 지금 그 방해하고 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막는다고 해서 입법 안 된 게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뭐 억지로라도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거, 진짜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거, 이런 게 지금 3달째 그냥 공전인데 누가 책임 있는 겁니까? 이 제일 야당이죠. 여당 그 민주당이 책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죽하면 엊그저께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또 비난을 했잖아.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여당이지만 사실 이제 제일 야당인 민주당한테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초당적 협력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진짜 나라를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좀 풀어서 좀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한테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라라고 지난번에도 세 사람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해산 언급하면서 정반대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초당적인 협력과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를 만나는 게 더 껄끄럽지 않겠냐고 얘기를 글쎄요, 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오준석 말씀 대변인 공격에 날이 서 있습니다. 좀. 예. 뭐 저기 야당이니까 늘 날선 공격을 하실 수 있죠.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2명의 야당 대표를 만난다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더 껄끄러울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자리를 안 만드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런 선택지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제1야당의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초청해서 얘기한 것은 설을 앞두고 민생을 좀 어떻게든지 잘 풀어보자라는 협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당내 갈등 때문에 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입법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구도가 저희가 절대적인 다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입법을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특히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25일 날 상정된 이후에 이제 한 2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연말에 예산 심의도 있었고, 또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예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국회가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처군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국회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처리가 좀 다소 진전이 좀 더뎠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이번에 같이 합의 처리하기로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함께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자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왜 니네가 다 할 수 있는데 니네는 다 하지 않고 책임을 자꾸 야당한테 돌리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좀 아닌지 않을까? 네. 대통령과 오늘 자리에서 어떤 말씀 나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상당히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두 분의 관계를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시기 싶어요. 가지고 지금 뭐 말씀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합당 논란이 있었고 그때 바로 직전에 이런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갑자기 어제 또 제안을 해서 회동 제안이 성사가 됐고, 근데 또 마침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아까 말씀하신 뭐 친명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86명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고리로 결집한 이런 모양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가 참 묘해요. 이렇게 딱 어제 오늘 상간에 이번 주에 쫙 모여 있네요. 이 모임은 어떤 취지의 모임이고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최초에 이 모임이 제안됐을 때 한 70여 분. 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전이에요. 벌써 오늘 86명. 이러면은 앞으로 선 100명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이 기소해 놓은 한 11건 정도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보복을 위해서 한 정치적 기소다라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은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뒤집어 씌워져 있는 그런 프레임들, 정치 검찰의 그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제1순위 과제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에서 만장일치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임에 대해서 이걸 특정한 계파색이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것 자체에 전 동의하기 어렵고. 근데 너무 이 친명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결집을 하고 또 새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친명계의 본격적 결집, 새 확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우리 김진욱 선배님 무리한 기소라고 하셨는데, 기소 무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으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새 동원해가지고 공소 취소시키는 그런 무리수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 직접 그러면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하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지만은 의원들이 이렇게 큰 친명 의원들이죠. 만드는 거는 지금까지의 명청대전 과정에서 1차 전투를 사실 합당을 가지고 벌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겼죠. 친명 쪽에서. 네. 그렇지만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새가 딸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 문제라든가 뭐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친청, 친문 이런 쪽 연합한 세력들한테 밀리는구나 느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80여 명 모여가지고 새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더 잘 싸우자. 네. 그래서 제가 예측인데 이거는 명청대전 자체가 네. 8월 전당대회까지. 뭐 네. 지금 저 민주당은 지방선거는 안중에 없어요. 네. 8월 전당대회까지 엄청나게 거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 민주당 쪽 분들은요, 명청대전 이 말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뭐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막 헛웃음을 웃으시네요. 명청대전은요. 네. 뭐 청나라가 이깁니다. 역사상 청나라가 이겼잖아요. 청나라가 미래 권력이에요. 지금 명나라는 현재 권력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저렇게 저는 민감하게 보는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자기 사법 리스크를 직접 겨누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공소 취소 그 의원들께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21세기 글로벌 선진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소추는 우리가 다 기소라고 수십 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전적인 용어까지 바꿔서 재판까지도 이제 중단을 시켜 버렸어요. 네. 저는 이것도 거의 무법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있었던 혐의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힘 있다고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재판이 혐의 재판이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돼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뭐 법인카드 유용하고 뭐 대북송금은 관련자들이 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게 다 무리한 기소고 이게 다 누명을 썼다?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게 힘 있다고 해서 있던 재판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그런 일을 집권 여당에 80명이 70명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그 모임도 지금 사실은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하필 지금 와서 저렇게 또 새 과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창당이라니까요. 창당이에요. 창당이라고 그러니까 더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곧 100명 넘을 거라고. 진짜 예, 형은 그 늘어날 것 정도면은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의원 100명이 넘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뺄셈의 정치를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분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처럼 덧셈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분당을 그것도 있지도 않을 일을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네. 말씀 제가 이제 드리고 덧셈의 정치 하려면 조국당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해가지고 못하겠습니까? 반대가 아니라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 누구의 근본적인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청와대에 정무수석들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그 과정이나 그 시기,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은 각 당이 정할 일이다라고 대통령실은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도 지금이 이 시기가 맞느냐.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쪽은 더 크게 뭉쳐서 더 큰 승리, 지방선거의 승리를 가져오자라는 네. 기본 취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합당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나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선 너무 무리하게 급속도로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시기와 방식은 조금 이 전당대회 이후 또는 아니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얘기지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합당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들이 좀 혼란상으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의 분열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분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죠. 네. 민주당의 속을 너무 길게 풀어봤나요? 국민의힘 속도 한번 들여다볼까 그럼 싶은데. 이제 제가 할 말이 많아지네요. 네. 제가 이번에 공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날선 공격을 하셔도 됩니다. 아픈 구석을 제가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전한길 씨 경찰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젠가요? 그 영상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나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저기 시장 가서 밥 먹으러 가냐 막 이러면서 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을 장동혁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뭐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민심이 좀 부정적인 목소리도 꽤 적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환길 씨가 저렇게 막 나서서 얘기를 하고 외쳐대고 있고 점점 더 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어디서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자꾸 노출이 저는 되잖아요. 그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지만 네. 언론은 이제 기사가 되는 쪽으로 또 궁금해하는 쪽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환기 씨가 작년에 입당했을 때 그때 입당한 직후부터 전환기 씨가 당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막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이름도 한 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그러다 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뭐 영화 뭐 하고 이제 또 본인 존재감 과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당에는 사실 그냥 일개평 당원일 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방향에 영향을 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너무 부풀려지고 어제도 그 장동혁 대표가 그저께였나요?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서 고성국 씨가 뭐 일각에서는 고성국 씨가 다 장동혁 대표 의중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설이 이제 많이 퍼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미 있는 연락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장하거나 전망하거나 뭐 관측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창당된다 이런 얘기가 제 뇌피셜로 그냥 재밌으라고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네. 저의 그 통찰 뭐 나름대로 뭐 부족하지만 네.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환길, 고성국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특히 이제 서부지법 사태 같은 거 고성국 씨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 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환길 씨가 지금 주장하는 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이미 지난 2일에 전 의원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다. 내란 뭐 계엄 뭐 이런 걸 옹호한 거에 대해서 동조한 적이 없다. 말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는 토시까지도 조심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 다 그럼 빼내고 잘라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선거 치를 거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럴 수는 없는 덧셈의 정치가 그런 네. 것이지 않습니까? 한 표라도 조금이라도 뜻을 같이 하면은 다 모아서 선거를 치러서 거기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권도 결정되고 하는 것인데 네. 우린 저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 안 해. 말도 안 할 거야. 저 사람들 우리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저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르고는 못 가. 이거는 혹시 청구서 때문인가요? 그 지지 세력 때문에 당대표가 돼서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청구서에 대한 저기는요. 네. 다 치렀어요. 값을 그래요? 다 치렀어요. 뭘로 심지어는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해줬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계산이 이미 완전히 끝났어요. 뭘 또 청구를 합니까? 네. 예. 공격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청구서대로 하신 거 맞군요. 저는 아니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청구서를 인정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아침에 조간을 보다 보니까 소위 징계내전이라는 이제 단어까지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에 뭐 전환기 씨를 포함해서 지금 고성국 씨 징계하고 있고 배현진 뭐 의원이 배현진 같이, 의원 징계당하고 있고 해서 이 징계내전까지 가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에 덜어내기는 얼만큼까지 더 덜어내야 다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소위 친한계를 빼냈는데 거기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었다고 하는 전환기 씨도 빼내겠다, 마이너스 시키겠다. 그리고 고성국 씨도 이제 뺄셈 하겠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남을지 저는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국민일보 만평을 보니까 제가 참 너무 재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이게 전환길 씨의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건국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 다 없애겠다. 그래서 뭐 중국
일부와 몽골까지 합쳐서 대한민국 이름도 바꿀 거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네. 부분을 좀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정리해 줘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네, 그 말씀하셨는데 같이 가야 할 세력 장동혁 대표가 이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윤여개인 세력과 부정선거론자들 고성국 뭐 전한길 대표되는 그분들은 같이 가야 할 세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윤여개인 세력 군대를 의회에 동원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 선거라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그냥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집토끼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집토끼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라는 간판을 내리고 극단 정당이라고 표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설명해 주세요. 통합진보당이 RO 혁명 조직이란 걸 해가지고 해와 전화국을 비롯해서 국가 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해산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진보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의회 진입까지 시켜줬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거는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어쨌건 윤 어게인 세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그 민주당의 의회 폭주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 대의명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계엄이 그래서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네. 저는 뒷부분은 동의하지를 않지만 앞부분은 동의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생각이 같은 분들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같이 해 나가야지 그걸 다 떼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겠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했는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과 제가 전화 통화를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을 호소를 했어요. 윤 어게인 세력은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제도권 언론들이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이상한 극단주의자가 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과 함께 가야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윤 어게인이란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이밍 자체를. 제 주변에도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냐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좀 불쌍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모셔서 아까 무슨 몽골까지 가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윤 네. 어게인이란 말이 윤석열 다시 끌어와라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네.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인수 최고도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자체에 한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 본인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국민들이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가 됐고 지금 또 다음 우리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세 분과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